네, 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형석 KCG의 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좀 변동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발 관세에도 불구하고 3,2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요즘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시장 상황이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네, 3,200포인트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3,200포인트 언저리 이 정도면은 그 코스피 P 이 멀티플 밴드로 봤을 때 한 11배 정도가 이 코스피 P 멀티플이 과거 10년 정도 했을 때 한 8배에서 14배 정도 이제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한 11배 정도면 그 중위값에 해당한다. 그래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글로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한국 증시는 많이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 인도 같은 나라들은 20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고 이제 일본, 유럽, 대만 한 1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하면 한국 증시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고요. 그 이익 규모 측면에서 놓고서 봤을 때 직전 코스피 고점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3,300포인트까지 갔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업 이익이 반도체만 좋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뭐 자동차도 그때보다 좋아졌고 네. 조선 방산 같은 업종은 이익 규모가 현저하게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한 3,200포인트 정도 저희는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랑 비교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좀 저평가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8월 1일이 또 다가오고 있고 공매도랑 대차 잔고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하락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하락한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코스피의 지지선은 한 2,700에서 한 2,800포인트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증권가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관세가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4월달에 발표했었던 상호관세 25%보다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1개월 유예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한 10% 정도 선에서 이런 상호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관련된 이 불확실성이나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누그러들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관세율 10%포인트 인상을 했을 때 경제 성장률은 한 0.5%포인트 정도 둔화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한 0.5%포인트 정도 상승을 그렇게 추정을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율을 무작정 높이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10%라는 숫자가 절대 낮지 않은 게 미국이 관세율을 10%포인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 관세 수입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감세안으로 인해서 발생할 미국의 이 재정 적자 규모를 10년 동안 발생할 그 재정 적자의 절반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런 관세 같은 요인들보다는 그동안 단기간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런 상법 개정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이런 세로 뉴스 관련된 이런 매도 물량,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증시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상단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5,000피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하우스들이 올해 코스피 상단을 3,500선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한 3,500포인트는 네.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0포인트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변화 없이 멀티플만 한 12배 정도 부여를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의 이 코스피 이 PE 멀티플 움직였던 그 밴드에서 충분히 부여 가능한 수준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500포인트까지는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보다 좀 더
높아지려면 이제 이익 추정치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겠고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2분기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같이 공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저점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결합이 되고 또 상법 개정이나 뭐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또 추진이 된다면 3,500포인트 이상도 시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5,000포인트는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도달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이 한국 증시에서도 뭐 철강, 화학,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진한 업종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턴어라운드 돼서 정상화가 된다면 이런 가정이 좀 같이 더해진다면 5,000포인트도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3,500선을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수급도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그래도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 7월이 지금 반 정도 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상반기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네.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비미국 시장으로의 이 자본 이동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유로 강세, 엔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이제 나타났었고요. 원인으로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던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5% 감소로 이런 우려를 좀 이 증대를 시켰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나오고 이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면서 이 비미국으로 이동했던 자본이 다시금 미국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이번 7월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 외국인 자본은 이 탑다운 관점에서 이 패시브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이냐 비미국이냐 비미국에서는 뭐 선진국이냐 이머징이냐 이런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그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다소 주춤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크게 과매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외국인 매수가 주춤한 현상은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추세적으로는 다시금 재유입세로 돌아설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5월과 6월장 시장의 급등세로 인해서 이미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 연기금의 동향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비중도 이제 채울 만큼 채우신 것 같고 특히 지금 올해 말자로 국내 주식 비중을 전체 자산 비중에서 이제 14.4%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비해서 0.5%포인트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 국민연금의 이 26년부터 30년까지의 이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해외 주식과 대체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연기금의 이 수급 관련해서는 한국 증시가 향후에는 어느 정도 그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이죠. 조선과 방산, 원전,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물량을 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방원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이제 뭐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한 6월 중순 정도로 끊어봤을 때 3개월 동안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요. 그중에는 80% 넘게 오른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단기 급등으로 인한 이 부담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이 조선 방산 업종의 이제 주가 조정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 방산업종 수주 기반으로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견고하고 또 이후에 추가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발 LNG 운반선 발주가 이제 하반기에는 나오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동유럽을 넘어서 중동과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런 수주 지역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없이 주가가 먼저 오른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고요. 특히 이 한국이 과거에 이 원전을 이제 최초이고 또 유일하게 수출했었던 그 사례가 2009년도에 UAE에 건설했던 이 바라카 원전인데 지금까지 이 원전에서 건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수익이 누적 수익률로 한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그 비용 부분에서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적자 가능성까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이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지만 원전은 조금은 관망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방원을 제외하고도 시장의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이라든지 지주사주가 또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저평가 받고 있던 국면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실적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밸류업이 실적과 기업 실적과 이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그 기준선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자본은 전부 주주환원을 쓰겠다라고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론상 주주환원율이 50% 이상도 가능하고 금융지주사가 그렇게 되면은 PBR 1배 이상 받지 말라는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그 사업 환경 측면에서 놓고서 봤을 때 이 은행 기반 금융 지주사들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는 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고 대출 성장이 낮아지는 그런 좀 어려운 환경이 직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주식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견고한 이익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증권주가 조금 더 실적 측면에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관련된 그 기대감이 과도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기보유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이 과도한 낙관주의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하니까 또 이번 주에 TSMC랑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 기술주 흐름이 워낙에 좋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30만 원 선까지 그리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HBM과 관련된 반도체주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상반기에 반도체주, 특히 HBM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그 반도체 주식들이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금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HBM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괜찮은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내년도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이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HBM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HBM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지금 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설명을 하려면 앞으로 이 HBM 시장을 독점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 구조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좀 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벤더 다변화를 원할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한국 주식시장에 이런 그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이 사이클 산업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 특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2개월 선행 PE 배수가 한 7배 정도가 7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저퍼에 오히려 영역에 해당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젠슨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H20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주가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죠. 앞서서 잠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주가만 보더라도 그렇게 6만 원을 가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6만 원에 안착을 하고 오늘까지는 6만 3,250원까지 좀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하이닉스랑 굉장히 대조적으로 HBM 쪽에서의 이익이 그만큼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가 차별화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충분히 좀 바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3.9조 원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공시를 같이 냈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배당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도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이 2분기 실적이 이제 저점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회사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감산이라던가 이제 과거 모델, 노후 모델의 이 생산 중단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네. 저희도 그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그 앞서서 올라왔던 이 시장 흐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 주식 포지션이 국내 주식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은 네. 이런 조정을 기회로 진입 시점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현금 비중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 이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이 주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앞서 얘기가 나왔었던 네. 이런 뭐 철강, 화학 이렇게 좀 소외된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성 전략으로서 일부 비중 가져가는 정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파른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김영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